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옆에 분들하고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합시다. 자, 인사 나누세요. 예, 그리고 동영상으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여러분들 올해 다들 좋은 일 있기 바랍니다. 진짜 한방눈 내리듯이 여러분들한테 그냥 돈덩어리가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기 바래요. 예, 맞으면 좀 아플 거야, 그죠? 자, 오늘은요, 이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교재의 69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 그 차시가, 다음 주까지죠. 예.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 간평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등한시하게 돼요. 수업을 제대로 못 나가고 뭐 안 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학원에서. 근데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제 간평에 대한 것은요, 조금 양을 많이 해서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감정평가론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하고 수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 감정평가.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항상 먼저 하는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예, 너무 사소하고 너무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출발점인데 그것을 갖다가 놓쳐가지고 그것을 등한시해가지고 뭔가를 받아들이는데 애로점이 생겨요. 애로가 생겨요. 자, 실질적으로는요, 아주 처음에 출발을 잘해야 되는데 그 출발이 안 잡히면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무슨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우리가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 그러니까 막연히 듣기만 하는, 그리고 막연히 내가 읽기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고 공부하는데 지장 생겨요. 그래서 특히 문과 출신들 이런 분들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가진 것에 대해서 다양한 것을 갖다가 따져보면서 생각하고 이래 놓다 보니까 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참 도움이 돼요. 왜? 다양한 루트, 다양한 것을 살필 줄 아니까. 근데 유일하게 이 과목만이 법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고의 틀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이쪽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지양하시고 아주 작은 거, 사소한 거, 그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하는데요. 자, 감정평가라는 게 뭐 하는 거냐 도대체. 감정평가는요, 가격 결정하는 게 감정평가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가격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격 어떻게 결정해? 이런 문제가 생겨요. 가격 어떻게 결정해? 가격은 그 물건이 지니고 있는 본질적인 가치가 화폐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화폐로 표시가 돼가지고 가격이라는 것이 나와.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을 가치로 찾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가격은 한계인데, 모든 물건은 적어도 가격은 한계예요. 그리고 과거에 형성되는 거야. 근데 가치는 한계가 아니라 여러 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많은 종류의 가치가 존재를 해요. 예를 들면은 물건을 팔고 살 때 나오는 그런 가격을 우리는 그건 교환 가치. 그래서 그걸 보통요, 감정평가할 적에는 그 가격을 결정한다 할 때 그 우리가 말하는 물건의 가액이에요. 근데 그것만 아니라 물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도 존재할 수 있죠. 이용 가치. 그래서 그 물건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가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임대료라고 해가지고 임대료라는 측면으로다가 가격을 결정해요. 그러니까 임대료도 일종의 가격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치는요, 여러 개의 가치가 존재하는데 그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가격으로 만드냐, 요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양한 가치. 자, 교환 가치라는 것도 있고 이용 가치라는 것도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보험 들게 되면 보험 가치가 있을 수 있고, 담보를 맡기게 되면 담보 가치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구 수익률에 의해서 내가 저 물건 사고 싶어 할 적에 내 마음속에 있는 가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투자 가치라고 그러죠. 투자 가치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있고, 시장에서 진짜 형성되는
완전 경쟁 시장에 의해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치, 시장 가치가 존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여러 개의 가치 중에서 가격으로 만드는 거, 가격으로 만드는 그 가치, 감정평가사들은 어떤 가치를 가격으로 만드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양한 가치 중에서 기본은 뭐냐? 감정평가사들은 가격으로 만들려고 기본으로 쓰는 가치는 시장 가치를 가격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뭘 가격으로 만든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거기 69페이지에 양괄호 2번 볼래요? 양괄호. 여러분, 양괄호 2번보다 양괄호 1번을 먼저 읽는데요, 양괄호 1번을 보세요. 시장 가치. 대상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액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 감정평가할 적에 감정평가사들이 가격을 여러 개의 가치 중에서 어떤 가치를 갖고 가격으로 만든다? 시장 가치. 그럼 시장 가치가 뭐야? 이런 문제가 생겨요. 시장 가치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가치에 대한 그 정의는, 이건 법이에요. 이거는요, 가격에 관한 법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 놓다 보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외워 주셔야 돼. 자, 시장 가치는요, 거기 양괄호 1번 한번 봅시다. 시장 가치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을, 그죠? 그 다음에 줄 쳐 놓으세요. 자, 어떤 시장? 통상적 시장 줄 쳐 놓으세요. 시장 가치는요, 어떤 시장이면 은밀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것이 시장 가치가 아니에요. 무슨 시장? 통상적 시장 줄 쳐 놓으세요. 두 번째, 기간은 어때요? 충분한 기간 동안, 충분한 기간이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요,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나요? 정통한 당사자 줄 쳐 놓으세요. 정통한 당사자. 맨 꼭대기요. 맨 꼭대기. 예. 맨 꼭대기요. 시장 가치.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 어떤 거래?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어떤 거래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그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치, 이것을 시장 가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시장 가치를 가지고 감정평가사들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의 기준가치로 잡는다는 거예요. 기준가치로 뭘로 잡는다? 시장가치. 고개 드십시오. 자, 시장가치. 어떤 시장? 통상적 시장이요. 그 다음에 기간은 어떤 기간? 충분한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입니까? 거래죠, 이건? 예. 정통한 당사자예요. 그 다음에 거래는 어떤 거래요?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 이것을 우리는 시장 가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기 보지 말고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통상적 시장에서 거래를 위해서 충분히 공개된 이후에 정통한 당사자끼리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었을 때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액을 우리는 정상가액이라고 한다. OX. 예? 정상가액 아니야. 뭐야? 시장가치예요. 예, 시장가치입니다. 정상가액과 시장가액 같은 거요, 다른 거요? 예, 이것은요 전혀 다른 말이다 해가지고 여러분들 나누어서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가치 꼭 기억하셔야 돼. 자, 은밀한 시장, 통상적 시장, 그거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간은 충분히 이게 공개돼야 돼요. 그 다음 당사자는 어떤 당사자? 정통한 당사자. 여러분들이 시장에 뭐 사러 갈 때, 여러분들이 갈 때하고 신랑을 시켜가지고 신랑한테 가서 사오라고 시켰을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물건을 신랑이 반드시 사오고 아니면 제대로 못 사오는 경우가 많소. 그렇죠. 한번 왜 정통한 당사자야 아니면 정통하지 못한 당사자요. 그러기 때문에 그때 그건 아니라는 거야. 그거는요. 그리고 신랑은 여러분들은 자발적이고 신중한 거래를 하게 됩니까? 아니면은 시켜서 가서 하는 거야. 시켜서 가서 해요. 자발적이고 신중하지 않아. 콩나물 사오려면 그냥 눈에 보이는 콩나물 집어.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아니라는 거야. 이럴 적에는 여러분들 시장 가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네 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비로소 성립하는 가액, 그게 시장 가치로, 감정평가사들은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때 요 시장 가치를 찾아서 그걸로 가격을 만든다는 거야. 이게 여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시장 가치만을 물건 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가치로 삼는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원칙은 이거야. 자, 법에는 이거야. 이렇게 돼 있어요. 법이라는 것은 기본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다 또는 이걸 이렇게 해야 한다. 원칙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법은 원칙만 있다. 항상 예외가 있다. 그 예외가 있을 적에는 예외 문제에서는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해야 한다라고 적힌 건 뭐야? 원칙. 이렇게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라고 적힌 건 뭐야? 예외예요. 원칙적으로 물건의 가격을 결정할 때는 시장 가치를 가지고 가격을 결정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 가치 외의 가격을 가지고 가치를 갖고 가격을 결정할 수 있어. 그럴 때가 2번에 적혀 있어요. 2번. 양괄호 2번을 보시면 거기 69페이지 양괄호 2번 보이시죠? 시장 가치 외의 가치. 그죠? 그래서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예외인 거야. 예외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어떤 거냐? 첫째, 법에 적어놨어. 법에 이거는 시장 가치 말고 이거는 요걸 갖고 해라. 법에 적혀 있을 때야. 두 번째는 뭐냐? 의뢰인이 요청했어. 이건 시장 가치가 아니고 형제끼리 거래를 하기 위해서 형제끼리 거래하기에 적당한 가액을 좀 산정해 주시오. 반드시 시장 가치 아니면 다른 가치를 요구하는 거야. 형제끼리 주고받는 가치, 그걸 갖다가 요구하고 있어. 자, 여러분들이 가족한테 물건을 팔아. 그러면 싸게 팔래, 비싸게 팔게 돼? 예,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제 동생한테 물건을 판다면 한 10% 더 받고 올려받을 거야. 내 동생도 그거 감안할 거고, 형한테 물건 파니까 내가 한 10% 더 줘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더 받고 어떤 사람은 덜 받고, 그걸 감안해서 가격을 결정한다면 그때는 시장 가치야, 시장 가치 아니야. 이렇게 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때, 의뢰인의 요구가 있을 때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로 가격을 결정해도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적혀 있어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 통념상 30년 전 가격 결정해 달래. 그러면 지금 시장 가치로 해야 돼? 아니면 30년 전 걸로 해야 돼? 그러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필요할 적, 이런 걸 소급 가치라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이럴 적에는 달리 정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하고 3번의 경우 있죠. 2번하고 3번, 이거 감정평가사가 볼 적에 이게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지 못해. 2번과 3번. 2번과 3번이 뭐예요? 당사자 요구가 있었을 때. 3번이 뭐예요?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근데 이게 합리적이고 또한 적법하지 못하다면 감정평가사들은 반드시 의뢰가 들어왔으면 그 감정평가 해줘야 된다. 안 해줄 수도 있다. 안 해줄 수도 있어. 근데 1번의 경우, 1번은 법에 어떻게 됐어? 써 있죠. 법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안 해줄 수도 있다, 해줘야 한다. 자,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험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한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의뢰인이 합리성 또는 적법성이 결여되었을 때 감정평가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나와. OX. X야. 왜? 1번의 경우는요. 1번은 뭐가 적혀 있어요? 법령에 정한 경우야. 이때는 감정평가사들이 그때 군말 없이 해줘야 되는 거야. 철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자, 가격은 하나. 근데 가치는 하나다, 여러 개다. 가치는 여러 개다. 그래서 결국 감정평가사는 가격을 결정하는데 그 가격으로 어떤 가격을 기준 가격으로 잡는다. 어떤 가치를 기준 가격으로 잡는다. 기준 가치로 잡는다. 시장 가치. 근데 때로는 시장 가치 외의 가치도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다. 첫째로 법이 정했을 때, 두 번째로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세 번째로 사회 통념상 필요할 때. 이럴 적엔 기준 가치가 시장 가치 외의 가치가 될 수도 있다. 그 뜻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두 번째, 세 번째 적혀 있는 거, 당사자가 요청했을 때, 통념상 필요할 때, 이럴 적에는 이게 합리성, 적법성이 요구돼야 돼. 그거 없으면은 반드시 해준다, 아니면 안 해줄 수도 있다. 예, 그게 여러분들 첫 번째 이야기야. 근데 이 첫 번째 이야기에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저 스치고 지나가지 말아야 될 그 첫 번째 것이 무엇이냐면요, 거기 대상 물건 줄치세요. 대상 물건, 시장 가치에 보면 대상 물건, 그 다음에 시장 가치 외에도 보면 대상 물건 이렇게 돼 있죠. 대상 물건 줄치셨어요? 대상 물건이 이제 뭐냐? 대상 물건이 뭐냐? 대상 물건은 감정평가해야 될 물건, 즉 가격을 알고자 하는 물건, 그게 대상 물건이에요. 대상 물건은 뭐라고요? 가격을 알고자 하는 물건, 그게 대상 물건이에요. 그 다음 이거하고 대꾸어가 뭐냐면 사례 물건이에요. 그럼 사례 물건은 뭐냐? 가격을 기왕에 알고 있는 물건. 대상 물건은 가격 알고자 하는 물건. 사례 물건은 뭐다? 기왕에 가격을 알고자 하는 물건. 그게 사례 물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상 물건 하면 이게 바로 가격을 알고자 하는, 이게 바로 감정평가해야 될 물건이구나,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 자, 69페이지에 두 번째 보면, 거기에 보면 감정평가 이제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거기에 자, 여러분들 현황평가, 그죠? 적혀 있는데 맨 끝에 보면은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한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현황평가가 원칙이야. 그럼 현황평가는 뭐냐? 있는 그대로 감정평가하는 것, 그게 현황평가야. 있는 그대로 감정평가하는 것, 그게 현황평가. 그러니까 현황평가 해야 한다, 원칙이라는 거야. 그런데 밑에 2번을 보시면 조건부 평가 할 수도 있다, 그거야. 조건부 평가 할 수도 있다야. 이거 예외적으로 현황평가가 원칙이지만 때로는 조건부 평가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럼 어느 경우에 조건부 평가하냐? 그거는요, 위에서 기준가치 외의 가치를 죄송합니다,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가격으로 산정한다, 할 수도 있다라는 그거하고 똑같아요. 첫 번째 뭐가 적혀 있어?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 두 번째 뭐가 적혀 있어요? 의뢰인이 요청했을 때. 세 번째 뭐요?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거요. 이 세 개의 경우에는 조건부 평가할 수도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조건부, 이게 민법에서 말하는 조건부하고 조건하고 똑같아요. 장래 확실한, 아니면 장래 불확실한 시점, 장래 불확실한 시점에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조건부 평가라고. 과거로 돌아가면 이게 뭐가 될까요? 과거로 얘기하면 소급평가죠. 과거로 소급해서, 과거로 소급해서 조건부 평가,
소급 평가, 그 다음에 기한부 평가. 특정한 날 203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때 가격 예측해서 평가해 주시오 하면은 그때는 특정한 날, 불확실한 날이야, 특정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때는 기한부 평가가 되겠죠. 예, 그래서 조건 무평가 요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0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면요, 70페이지에 3번 보면, 자, 그 이제 감정평가의 그 기준이 적혀 있는데요. 거기도 1번, 2번을 보세요. 1번 개별평가, 그 다음에 2번 일괄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평가 할 수 있다야, 해야 한다야. 그러니까 개별평가 원칙이야. 감정평가를 할 적엔 개별평가 원칙이야. 그런데 때로는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그때는 일괄평가 할 수도 있다야.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여기 봅시다. 자, A라는 토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건물이 있어. 됐어요? 그럴 때 토지, 건물에 대해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감정평가를 해. 이런 것을 이름하여 무슨 평가? 개별평가.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평가한다는 거예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개별평가. 그런데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보고서, 전체를 하나 보고 한꺼번에 가격을 평가해. 한꺼번에. 그럴 적엔 뭐다? 일괄평가야. 됐어요? 예, 그래서 원칙은 일괄평가지만, 이런 경우는 그럼 원칙에 입각해서 일괄평가, 원칙 개별적으로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개별평가할까요? 예외에 입각해서 일괄평가할까요? 이건 예외에 입각해서 일괄평가가 원칙이야. 일괄평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자, 다시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요. 감정평가를 할 때 부동산이든 대상 물건이든 그것 어떤 거든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물건들을 갖다 감정평가할 땐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개별평가하는 거야. 그리고 개별평가해가지고 합산하는 거, 그게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토지와 건물을 개별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일괄평가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공장재단이라는 거하고 광업재단이라는 준부동산이 존재하죠. 이럴 때 공장재단, 이 속에는요, 뭐가 들어있었냐면 이게 들어있었습니다. 토지가 있었고요, 건물이 있었고요, 기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동차 운송장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었냐면 특허권이 존재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을 적에 이 공장재단은요, 공장재단을 감정평가할 적에는요, 개별평가해 하도록 되어 있어. 그러니까 토지는 토지대로, 뭐냐면 이게 이제 토지의 감정평가하는 방법이 뭐냐면 저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이에요. 표준지 공시지가에 의해서,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건물은 원가법에 의해서 가격을 결정해요. 그 다음에 기계류 같은 거는 동산이라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송장비, 자동차예요. 자동차도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특허권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해요. 이렇게 개별 물건들을 감정평가해서 합산합니다. 그러니까 공장재단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개별평가를 하는 거야. 근데 광업재단을 보면은 여기에도 광산이라고 하는 토지가 존재할 수 있고요, 여기에도 건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 설비가 존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광업권이라고 하는
무채재산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럴 적에 광업재단은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한꺼번에 광업재단을 일괄평가하는 거야. 어떻게 해요? 일괄평가해서 이걸 수익환원법에 의해서 감정평가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이것 따로 감정평가한다. 감정평가 이렇게 따로 하는 거 아니다. 이게 따로 하는 거 아니야. 일괄평가해서 광업재단 전체가 얼마짜리다 이렇게 감정평가해요. 이런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개별평가와 일괄평가 구별합시다. 자, 다시요.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평가하는 걸 우린 뭐라고요? 개별평가. 요렇게 따로 요거 따로 하지 않고 전체 광업재단을 놓고 전체로 평가하는 거, 이건 뭐요? 일괄평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다시요. 자, 임야가 있어요. 그리고서 여기에 과수원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임야에는 토지하고 나무가 있겠죠. 근데 과수원도 역시 토지하고 나무가 있겠죠. 근데 과수원을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와 나무를 나누지 않아. 나누지 않고 그냥 한꺼번에 일괄평가해서 과수원으로 평가해버려, 그냥. 그래서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해요. 여기에 대해서 임야를 감정평가할 때는 토지는 토지대로 감정평가, 나무는 나무대로 감정평가 해서 합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임야는 그러니까 무슨 평가해? 개별평가야. 그 다음에 과수원은 그러니까 무슨 평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별평가와 그 다음 일괄평가 구별할 수 있지요. 됐어요. 그 다음 거기에 3번 구분평가, 4번 부분평가라는 것이 적혀 있어요. 무슨 평가와 무슨 평가? 구분평가와 부분평가. 자, 제가 이빨을 전부 뽑고 임플란트를 다 박았어. 예. 24개인데요, 이빨이 제 안에. 여러분들은 28개 있죠? 저는 24개 있는데요, 그 중에서 3개만 내 거야. 21개는 다 침 박은 거요. 한 2년에 걸쳐서 했어. 그러고 나니까요, 발음이 정확지 못해. 발음이 정확지 못해. 그래가지고 참 이게 어려워. 구분평가하고 부분평가를 제가 발음할 때 여러분들이 이거 얘기하는 건지 이거 얘기하는 건지 안 들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부분평가. 뭘로 들려요? 들려요? 부분? 감사합니다. 그거 제가 참 애쓴 거, 노력한 거요. 예. 자, 그래서 있죠. 구분평가, 요거는 기억이라고 여러분들한테 얘기할게요. 부분평가, 요건 비읍이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는 근본적으로 어떤 거냐? 이런 거요. 한 개든 두 개든 하여간에 부동산이 있을 적에 요만큼 가치가 달라. 예를 들면 이렇게 토지가 이렇게 옆으로 늘어졌는데 이쪽엔 도로에 인접해가지고 이쪽은 가격이 더 나가고 이쪽은 도로로부터 멀어서 가격이 덜 나가. 비록 하나지만 이럴 적에 가격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 부분대로, 요 부분은 요 부분대로 나누어서 평가를 해. 나누어서 평가를 한다. 자, 나눈다. 이게 나눈다의 뜻이야. 이게 나누어서 한다는 거야. 요게 나눈다는 뜻이야. 그래서 요거는 기억이라는 거예요. 구분평가야. 그런데요,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나면서요, 도로가 나면서 요만큼만 수용이 될 거야. 이제 국가가 요만큼만 사겠대요. 그래서 요만큼만 감정평가를 하고 해. 그러니까 요것 따로 감정평가하는 거야? 아니면 요만큼 한 부분만 하는 거야? 부분은 나눈다는 뜻이야? 한쪽 구탱이란 뜻이야? 그래서 이거는
부분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됐어요? 다시요. 따로따로 감정평가하면 뭐요? 기억. 한쪽만 하면 뭐요? 비읍. 부분평가. 그래서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구분 못하면 틀려.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 반드시 한 개 부동산에서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토지가 있고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만 감정평가해. 건물만 감정평가해. 무슨 평가? 기억, 비읍. 건물만 감정평가해. 자, 다시요. 건물 따로 토지 따로 감정평가해. 건물만 감정평가해. 그러니까 무슨 평가? 비읍이야. 그런데 자, 여기 보시오. 토지하고 건물이 있는데 원래 토지와 건물이 있을 땐 일괄해서 한꺼번에, 그죠? 감정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그랬어. 그죠? 그런데 토지 따로 건물 따로 감정평가해서 합산을 하겠대요. 따로 감정평가해. 자, 그러면 이건 무슨 평가? 무슨 평가? 부분평가라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기억. 구분하여 나누어 감정평가한다는 거예요. 나누어서. 됐어요? 얘 따로 따로 감정평가하면 뭐다? 기억. 얘만 감정평가한다 그러면 뭐다? 부분 아니고 부분, 비읍. 안 돼요? 되죠? 예, 그 다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자, 이 부분평가 중에는요, 독립평가라는 문제가 또 이게 또 구별돼야 될 부분이에요. 자, 토지만 감정평가하면 뭐요? 토지만 하니까 비읍. 그죠? 나누어서 건물도 해? 아니면 토지만 해? 그러니까 비읍입니다. 그런데요, 토지만 감정평가를 하는데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없다고 생각하고 평가를 해. 자, 토지만 감정평가하는데 있는 그대로 평가해. 이게 우리가 구별해야 되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운 것으로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건 있는 그대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건 현황평가예요. 무슨 평가? 현황평가. 이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이건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죠. 됐어요? 근데 이 현황평가와 조건부 평가 중에서요, 나누어서 하는 이 부분평가적인 입장에서 볼 적에는, 한 부분만 평가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는 이 현황평가에 해당하는 이 토지만 건물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게 이게 부분평가예요.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건물이 있을 때 현황평가하는 방법, 현황평가하는, 있는 그대로 현황평가하면서 하나만 평가를 한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이 있을 때 한쪽만 평가해. 그러니까 부분평가죠.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평가하게 되면 그때는 현황평가야. 그래서 부분평가는 기본적으로 현황평가의 일종이야.
그런데요, 건물 없다라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이런 조건부 평가, 여기를 우리는 독립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건물 없다고 생각하고 가정하고 평가하는 거. 무슨 평가? 독립평가. 그럼 이 독립평가는 왜 여기서 문제가 되는가? 이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국가에서요,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다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를 만들어주죠. 건물에 대해서는 건물의 공시가격이 나오지요. 이럴 때 토지의 공시지가를 국가에서 만들 적에 그 공시지가를 건물이 있다고 생각하고서 공시지가를 만들까요? 건물 없다고 생각하고 토지의 공시지가를 만들까요? 없다고 생각하고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평가? 조건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다고 토지만 평가를 해. 토지만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요건 부분평가다, 독립평가다. 이때는 독립평가예요. 그래서요, 토지를 감정평가할 적에 건물이 있어도, 감정평가가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 공시지가가 나올 적엔 그때는 건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건물 없다라고 생각하고서 토지에 공시지가가 나와. 그래서 이것을 이름하여 무슨 평가? 독립평가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부분평가와 구분평가와 부분평가를 구별하셔야 됨과 동시에 또한 이 부분평가는 독립평가와 또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가 또 구별이 되셔야 되는 거야. 이게 또 구별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마다 달라 부분평가를 할 적에 독립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도 존재하고, 부분평가를 할 때 있는 그대로 부분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나라도 존재해요. 우리나라는 부분평가할지라도 현황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나누어서 한쪽만 평가한다 할지라도 현황평가가 원칙이기 때문에 부분평가가 원칙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이런 공시지가를 만들 때만큼은 비읍, 부분평가한다, 독립평가한다. 그때는 독립평가한다. 요거까지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부분평가와 독립평가 구별해야 돼요. 부분평가는 일종의 현황평가다, 조건부평가다. 현황평가야.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거야. 독립평가는 일종의 조건부평가다, 현황평가다. 조건부평가다. 자, 그러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감정평가를 할 적엔 평가 대상 물건을 개별 평가할 수도 있고 일괄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전체를. 두 번째, 감정평가를 할 땐 있는 그대로 하는 현황평가할 수도 있고 일정한 특정한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평가할 수도 있다. 그 다음, 특수한 감정평가의 방법으로서 특수한 감정평가, 물건 나누어 따로따로 감정평가는 구분평가 방법이 존재할 수도 있고 한쪽만 감정평가하는 부분평가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한쪽만 감정평가할 적에 있는 그대로 부분평가할 수도 있고 조건을 붙여가지고 조건을 붙여서 독립평가할 수도 있다. 요것이 여러분들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것들이 구별되십니까?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거기 자 70페이지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 70페이지에 동그라미 1번 개별평가라고 되었을 때 그 개별평가 보면 뭐라고 하냐면 두 개로 평가된다, 그렇게 표시한 거야. 그 가로 안에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뜻이야. 두 개 따로따로 두 개를 다 한다. 여기에 대해서 일괄평가는 두 개로 평가한다, 그냥 하나로 보고 평가해버린다.
두 개가 하나로 평가된다, 그 뜻인 거야. 그 다음에 거기 구분평가를 보면 물건이 하나인데 하나의 물건을 갖다가 이쪽 따로 저쪽 따로 나눠서 두 개, 세 개로 평가한다, 그 뜻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분평가라고 돼 있죠. 한 개 물건인데 전부 다 평가해, 반쪽만 평가해. 그래서 2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2분의 1을 있는 그대로 평가할 때는 무슨 평가가 되고? 부분 평가가 되고, 어떤 조건을 붙여서 조건부 평가할 적에는 뭐가 된다? 독립평가. 감사합니다. 거기까지가 여러분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학습 자료를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감정평가의 절차와 그 다음에 기본적 사항의 확정이라는 것이 있죠. 이거 왜 있을까요? 기출문제로 나왔어. 기출문제로 나와서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요, 여러분들 일단요, 이거 암기사항은 미리 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못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한 9월 달쯤에 해놓으면은 시험 볼 때 또 다 기억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네? 자, 여러분들 감기 걸렸어. 그럼 감기를 대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야지. 자는 게 약이야. 자자. 어떻게 자야 돼? 깜깜하게 자라는 거요. 감기 대처 자자감감이야. 그게요, 여러분들 거기 감정평가의 절차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의 감, 요겁니다. 첫 번째 뭐요? 거기 보세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그게 기야. 그 다음 처리계획의 수립. 그게 처야. 그 다음에 대상 물건의 확인. 그게 대야. 그래서 요 처대 말이 안 되잖아. 대처로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는 외우기는 대처로 하고, 아, 이건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5번 보세요. 자자하냐. 자는 앞에 자는 뭐요? 자료를 모으는 거야. 수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뒤에 자는 뭐냐? 자료를 분석하는 거야. 자료를 수집한 다음엔 자료를 분석한다는 거죠. 자료 수집, 자료 분석입니다. 그 다음에 감감. 뭐냐면 감정평가 방법이 7가지 방법이나 있어. 그 7개의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그리고 여기에는 이런 문제도 있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했잖아요. 일괄평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개별평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현황평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조건부 평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구분평가해야 되는가, 아니면 부분평가해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도 결정하는 거야. 감정평가하는 방법을 여기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죠? 감정평가액을 결정해. 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마지막 절차였죠. 감정평가 왜 하는 거야? 가격 결정하는 거 아니야. 가격.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가격이 결정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을 보십시오. 자, 감정평가의 절차는요. 감정평가의 절차는 제일 먼저 뭐다? 기본. 부지 말고 대답해야지. 기본 계획 수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처대, 대처라는데 처대야. 처가 뭐요? 처리 계획을 수립하는 거야. 대상 물건을 표시하는 거야. 이제 확정하는 거야.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 분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쉬운 거야. 자료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해. 자료 수집 어디 가서 해? 그렇지.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실 와서 물어봐. 그래서 감정평가사들 여러분들 앞으로 일할 거 아니야. 일하면 자료 수집 왔다고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서 물어봐요. 이 동네 땅값 얼마요? 라고. 그 다음 방법 잡는 거야. 감정평가 여러 개의 방법들이 있었잖아. 아까도 우리가 감정평가는 여러 개 예를 들었죠. 그런 것하고. 근데 그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의 방법은요, 7방법이라고 제가 그랬잖아요. 그 7개의 방법은 이런 게 있어요. 원가법이 있고요,
적산법이 있고요. 거래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익 분석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을 택하는데 이거하고 요거를 같이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가격의 조정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갖다가 여러 개를 찾아가지고서 하는 어떤 방법에 의할 것인가를 찾는 게 감정평가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결정하는가? 가격, 감정평가 가격. 다시요. 감정평가의 절차는 첫째로 기본계획, 그 다음 처리계획, 대상물건, 그 다음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검토한다. 그 다음에 방법을 잡는다. 감정평가 방법을. 마지막으로 감이 뭐요? 감정평가 가격을 결정한다. 됐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건 뭐냐? 요게 뭐였어? 기본계획의 수립 아니야. 그죠? 거기 기본적 사항에 확정이라고 돼 있죠. 그럼 요게 바로 뭐냐는 거야. 이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는 거야. 그게 오른쪽에 적혀 있는 거예요. 됐어요? 애한테 엄마가 그래요. 어렸을 때, 야, 너 의대 가? 그러면 애가, 응. 너 의대 가? 그러면 나 의대 갈 거야.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잖아요. 너 의대 가? 그러면 나 의대 못 가. 하고 조기에 자수를 해요. 의대 못 가, 조기 자수. 이렇게 외워주세요. 못 가는 못 가가 아니라 못기야, 못기. 그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보면은 우리가 뭘 표현해도 일단 사람 누군지 표시해야 돼요. 나한테 감정평가 시킨 사람 누구다? 의뢰인 표시하는 게 제일 먼저. 그게 의야, 의뢰인이야. 그 다음에 이 대가 뭐냐? 대상 물건, 어떤 물건인지, 그죠? 여러분들 남양주시 호평동에 있는 그 몇 번지 몇 호 물건. 그 물건을 감정평가하겠다라는 감정평가 물건, 대상 물건이야. 의는 뭐요? 사람. 대는 뭐요? 물건이야. 의뢰인, 대상 물건. 기본적 사항 확정. 그 속에는 이런 것들이 첫 번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요? 감정평가를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팔려고, 아니면 국가가 시켜서, 아니면 토지 수용 때문에, 아니면 선매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감정평가하는 목적, 아니면 이 물건 경매에 나와서 그 감정평가에 목적이 적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가라고 하지만 우리가 목가가 아니라 목기라 그랬잖아. 그래요. 여기 기가 두 개가 있어요. 기가 두 개가 있는데 앞에 있는 기는 무슨 기요? 기준 시점. 뒤에 있는 6번의 기는 뭐요? 기준가치. 그래서 6번의 기준가치. 자,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 할 적에 지루할 정도로 제가 있잖아요. 이걸 자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 용어가 자꾸 그냥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분한테 다시 하고 정정하면서 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기준가치를 감정평가에 그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잡을 것인가의 문제로서 원래 기준가치는 뭐라 그랬죠? 시장가치.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가치로 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기준가치는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아니면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서 무슨 가치야? 투자 가치를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가 기준가치에 대한 것을 선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기는 그 기야. 근데 조기할 때의 요 기는 뭐요? 기준 시점.
틀렸어. 이게 기준 시점. 요게 기준 가치 해야지.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처음에 뭐다? 기준 시점. 그 다음에 뒤에 6번이 뭐요? 기준 가치. 그래서 두 개는 거꾸로 되면 안 돼. 기준 시점과 기준 가치. 그럼 기준 시점은 뭔가? 보게 드십시오. 이놈의 부동산은요, 자, 의뢰받은 게 언제냐면은 11월 5일 날 의뢰를 받았어요. 가격, 이 부동산 가격 좀 정해 주시오라고 11월 5일 날 의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갖다가 한 달 동안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해서 줬어. 근데 한 달 동안에 부동산 가격이 10%가 올라버렸어. 그러면 기껏 감정평가한 거 어떻게 돼? 다시 해야 되잖아. 그래서 알았어, 그럼 다시 해줄게 하고 다시 했는서 또 한 달 걸려가지고 해줬더니 한 달 뒤에 보니까 또 20%가 가격이 올랐네. 그럼 또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요, 감정평가는요, 여러분들 요렇게 가격이 바뀌기 때문에 반드시 몇 월 며칠 현재 그때 가격이 얼마다 요거를 얘기해 줘야 돼. 이걸 이름하여 몇 월 며칠 현재, 이걸 뭐다?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야. 그래서 이제 대답 좀 해보셔.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날짜로 원칙적으로 어느 날짜다? 1번 현황조사 완료일, 2번 가격조사 완료일, 3번 보고서 작성일. 답은 뭐요? 2번이요. 가격조사 완료일이 기준 시점이에요. 그래서 기준 시점은 몇 월 며칠 언제를 기준으로 하여. 그래서요, 여기에서요, 감정평가 시험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이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현재 시점은이라고 적혀 있어. 그러면 맞다 틀리다? 무조건 틀려. 현재 시점 하면 틀려.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때 기준 시점 얼마이다, 그러니까 현재 시점 얼마이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틀렸다는 거야. 그 지문 자체가. 기준 시점, 그게 들어가야 돼. 그래서 요게 기준 시점이요. 됐어요? 그 다음 자가 뭐요? 자문을 받는 거야. 전문가한테 물어본다는 거요. 주로 누구한테 와서 물어봐? 아까 얘기했죠? 그렇죠. 개업공한테 와서 묻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이 뭐요? 수수료. 그래서 나 얼마 받을 거요? 여기다 써놓는다는 거요. 그러니까 보수 얼마요? 이거 써놔. 제가 있잖아요. 법무사한테 뭐 의뢰해요. 의뢰하면서 이거 좀 해주시오 하면서 서류 뭐 보내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하면서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런 소리 다 귀에 들려온다, 안 들려온다? 다 안 들어요. 그런 소리. 그냥 딱 하나 물어봐. 그래서 얼마? 그거 하나 묻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다라는 거 안 적어놓으면 돼, 안 돼? 그래요. 수수료 얼마. 자, 이게요, 여기서 말하는 감정평가를 할 적에 있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된 기본적 사항의 확정에 대한 것으로, 그 기본적 사항의 확정은 의대목과 조기자수. 자, 봅시다. 의는 뭐? 사람, 의뢰인. 대상, 물건. 목가가 아니고 목기야. 감정평가는 목적이 뭐였다. 그 다음에 요 기기인데 요건 기준. 시점, 요건 기준. 가격. 이 조는 안 했죠? 민법에 있잖아. 민법이 있는 거 그대로야. 거기 보면 감정평가 조건이잖아. 그죠? 조건과 기한, 민법에 있는. 그 다음에 수 할 때 자문 받는다. 수, 이거 모르면 안 돼. 제일 중요한 거, 그죠? 수수료. 두 개 다 했어. 외울래? 외워줘요? 진짜로요. 그래도 돌아서면 잊어버려. 그래요. 자, 감기처대. 근데 대처로 외워서 자자감감. 그 다음에 요 기본적 사항의 확정, 요것은 의대목과 조기자수. 의대목기 조기자수. 첫 자만 외워놔도요, 나중에 도움돼. 근데 여기서 다 외웠기를 바랍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
자, 미리미리 여러분들하고 수업하고 미리미리 설명했던 이야기로서요. 71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보면 부동산 가격에 대한 가격 이론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격 이론을 보시면은요, 제일 먼저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거 수업했어, 안 했어? 했어요, 이미. 그죠? 가치는요, 여러분들 뭐였냐면은 물건에 대해서요. 물건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진짜 의미야. 근데 그것을, 그 가치를 화폐로 표시한 것이 뭐다? 가격이야. 그러면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가격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되는 거요, 물건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요? 물건의 가치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는 거야. 가치가 겉으로 표현되는 거, 그게 가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물건의 가격은 정확하게 그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을까요? 반영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가치는 있는데 그 가격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가격이 정확하게 평가 못해. 가격을 평가 못해. 왜? 완전 경쟁 시장이다. 우리는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다. 정보의 불안정성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정확히 평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도움을 받는다? 감정평가사들의 도움을 받아. 그러면 감정평가사들은 과연 그러면 가격을 가치로 정확히 표현한다? 감정평가사들 역시도 정확하게 가치를 가격으로 평가 못해. 그래서 문제가 생겨. 그래서 오차가 존재하기 마련이다. 그러니까 감정평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사람한테만 시킬까요? 여러 군데 시킬까? 여러 군데 시키는 거야. 예. 한 사람한테 시키면은 그게 다다. 여러 군데 시키면은 서로 비슷할까요? 한창 차이 날까요? 다 차이 나. 차이 심하게 나. 왜? 사람이 하는데. 그래서 차이를 줄이려고 서로 어떻게 해? 서로 전화해. 서로 물어보고. 예? 서로 전화한다니까. 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봅시다. 그래서요, 거기 가치와 가격을 비교하고 있어요. 자, 가치는요, 현재 값이고 가격은 과거에 이미 형성된 값이다. 그래서 가치, 현재 값, 가격은 현재 값인데 시험에 이렇게 나옵니다. 고개 드십시오. 가격은 현재 값, 가치는 미래 값, OX. 가치는 미래 값이 아니에요. 가치는 미래치를 현가화시킨 현재 걸로 만든 것이 가치고요. 가격은 이미 형성된 거야. 이 물건 어제 얼마에 거래됐다, 그게 가격이야. 그럼 오늘 얼마야? 어제요. 이미 어제 거예요. 그리고 이 물건 300원에 팔렸다. 300원은 이미 팔렸잖아. 팔린 이상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가격은 과거치고요, 가치는 미래치입니다. OX. X예요. 가치는 미래치를 현재 것으로 환원한 값이에요. 됐어요? 예, 그래서 가치와 가격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 아까부터 한 거요. 가격은 몇 개요? 3번 보세요. 3번. 가격은 하나죠. 그 표를 보세요. 표 안에 표야 동그라미 3번. 가격은 하나. 근데 가치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 그 무수히 많은 가치 중에서 감정평가하는데 한 개의 가격을 잡아. 이걸 우리는 기준가치다 그랬고, 그 기준가치로 보통 원칙이 어떤 가치가 기준가치가 된다 그랬어? 시장가치. 근데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가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가치와 가격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고 그걸 여기서 쏘는 이유가 뭔지를 아셔야죠. 감정평가사들은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그 가격을 뭐 갖고 결정한다? 과거에 거래됐던 가격을 갖고 결정한다? 아니면은 물건의 가치를 갖고 결정한다? 물건의 가치를 갖고 결정한다. 근데 물건의 가치는 여러 개가 있다. 그러니까 그 여러 개 중에서 감정평가는 가치를 하나 찾아내는 거야. 그 찾아낸 가치를 기준가치라고 하는데, 그 기준가치가 되는 것이 여러 개의 가치 중에 원칙은 시장가치다.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도 기준가치가 될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됐어요? 거기 두 번째 동그라미를 보시기 바랍니다. 표 안에. 가격의 전문가는 누구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가 맞을까요? 개업공인중일까요? 개공이죠. 개공. 예. 여러분들 중개사법 시간에는 개업공하고 공인중개사를 갖다가 분명하게 구별하죠. 그러면서 다른 과목에서는 구별에 절대로 안 해. 이게 문제인 거야. 두 개는 달라요. 구별합시다. 어쨌든 여기 개업공이요. 여기에 대해서 가치의 전문가는 누구다? 가치의 전문가는 감정평가사입니다. 라는 것이 거기에 기본적으로 쓰여 있는 거예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논할 게 있죠. 본원적인 건 어떤 거다? 가치.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것이 가격이다. 그래서 그럼 뭐 가치, 얘는 효용의 문제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는 효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격은 이 그 효용을 화폐로 표시된 것이다. 화폐로 표현한 것이다. 그 다음에 가치와 가격은 반드시 일치한다? 아니면 오차가 존재한다? 오차가 존재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서 정보의 불안정성으로 말미암아 오차가 발생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양괄호 3번을 봅시다. 거기 양괄호 3번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가격과 가치와의 관계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가격과 가치는 원칙적으로 비례합니다. 그죠? 그러나 가치와 가격을 뭘로 표시하냐면 가격은 가치를 화폐로 표시했죠. 그 바람에 화폐의 가치와 화폐의 가격은 반비례해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비례하는데 가치와 화폐의 가격은 반비례한다. 예, 그 뜻입니다. 절 좀 보십시오. 이 물건이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됐어요? 1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올랐다는 것을 주는 의미는 이 물건의 가치가 처음엔 100만 원짜리 가치였댔는데 시간이 지나서 120만 원의 가치로 올랐다, 그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물건에 있어서는 가치와 가격이 비례해요. 그런데 이 물건의 가치가 100만 원에서 120만 원이 됐다는 건 화폐 가치는 어떻게 돼버린 거야? 120만 원 되면 오른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져 버린 거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야. 다시요. 여러분들 자 이렇게 봅시다. 1불이 1200원화 됐어요. 그런데 1불이 1달러가 1300원이 돼버렸어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한화의 가치는, 원의 가치는 올라간 거야? 떨어진 거야? 그렇죠. 옛날에는 1200원 갖고서 1달러 사던 걸 이제는 얼마 갖고 사야 돼? 1300원 갖고 사야 돼.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어떻게 돼버린 거야? 이걸 모르지 않거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여러분들은 흔히 써. 야, 이거 옛날에 쌀 한 가마 사는데 10만 원, 4만 원이면 사던, 요새는 아니죠. 20kg 얼마 전만 해도 4만 원이면 쌀 한 가마 사던 거, 20kg 사던 거, 요새는 6만 원 줘야지 사. 야, 이거 돈의 가치가 이거 상당히 올랐네. 그래? 돈의 가치가 이거 아무 가치도 없네. 그렇게 표현해. 가치 떨어졌네. 이렇게 표현해요. 물건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 올랐어요. 근데 돈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거기 얘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1번 가격과 가치할 때 앞에는 물건의 가격과 물건의 가치는 비례한다, 그 뜻이야. 근데 뒤 얘기는 물건의 가격과 화폐의 가치는 어떻게 된다? 반비례한다, 그 뜻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그 이야기를 구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보충학습 기준시점 했어 안 했어? 기준시점 감정평가하는 날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무슨 날을 잡는다?
가격조사 완료일. 그게 1번과 2번이 되어 있어요.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다라고 1번에 적혀 있죠. 그리고 2번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가격조사 완료일이다. 보게 두십시오. 이거 내가 지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이 책 쓰신 분이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걸까요? 법에 써 있을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이라고 하는, 여긴 규칙이야. 근데 그것도 일종의 법이요. 거기에 이게 다 적혀 있어.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고친다, 못 고친다? 못 고쳐요. 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시장가치 얘기하면서 그게 적정가격이라고 시험에 나온다니까. 정상가격이라고 아까 제가 얘기했죠. 정상가격이라고도 나오고 적정가격이라고도 나와. 적정가격 용어가 따로 있어요. 예. 근데 그건 시장가치였어요. 그러니까 법에 적혀 있는 것은 용어를 분명히 해놔야 돼요. 그냥 한 줄 바뀌면 틀리는 거야. 악마는 어디에 있어요? 디테일에 있어요. 사소하고 작은 거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요 1교시는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2교시의 2번 부동산 가치의 형성 과정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여러분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도록 하겠어요.